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손끝의 혼술 5월 23일 1월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대권 주자 윤석열을 잊게 만든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한참 1년 동안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이 전쟁을 벌일 때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의 몸짓은 커진다. 두 번이나 직무 정지시키고 수사팀 해체시키고 또 감찰하고 막 했는데 그때마다 윤석열이 부활을 하면서 윤석열이 국민적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오늘의 윤석열을 만들어준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대권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본인이 이 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될지 그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희박하죠. 가능성이. 지금 지지율 어떤 조사 보면 한 1% 정도 그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미 이재명이 대세론을 타고 있고 민주당에서 그 다음에 이낙연이 중간 그 다음에 또 정세균도 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실제 추미애가 경선을 거쳐서 민주당 대권 주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자 그래도 윤석열과 1년 동안 겨뤄오면서 여러 가지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의 등장이 윤석열의 대권 카드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정치 진입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윤석열과 어떤 윤석열에 대한 맞춤형 대권 행보 이것을 지금 노리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잡는 건 나야 이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맞춤형 추미애 대권 도전. 자, 첫 번째는 시점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6월 11일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춰진 6월 중순이나 6월 말 본격적으로 등판을 한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월 중순 말 등판설, 윤석열 등판설 이것과 동시에 추미애 전 장관이 6월 중순, 6월 말에 등판한다는 겁니다. 그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떤 책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담집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분야의 사람들과 이 대담집은 주로 검찰개혁, 소위 말하는 추미애 입장에서 검찰개혁, 윤석열과의 충돌이죠. 그런 이야기들, 또 본인이 당대표, 민주당 대표로 하면서 했던 일들 이런 것을 대담 형식으로 묶는다는데 그 책이 6월 중순이나 6월 말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 대권 출정식을 겸해서 출판 기념회 같은 것을 하겠죠. 그것은 대권에 나오는 사람들의,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의 거의 정해진 수순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이 정치권에 등판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추미애도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그것이 첫 번째 윤석열 맞춤형 대권 도전,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윤석열 맞춤형 대권 도전처럼 느껴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두 사람의 관심 분야가 윤석열과 추미애의 관심 분야가 묘하게 겹칩니다. 자, 이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검찰개혁 이것뿐이 아니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인 문재인의 실정의 대표적인 정책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열일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본인의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과거 정부에서 보수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과 금융 관련 이 문제를 놓고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무슨 국토 법무부 장관이냐 이런 말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SNS에 글을 올리는데 거의 매일 부동산 관련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교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외교 분야. 자, 부동산, 외교 이런 데 영역을 넓혔다는 것은 지금 대권 주자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 그것과 거의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외교 문제에 대해서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때 SNS에 글을 올려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치 훈수를 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립니다. 자, 바이든이 싱가포르 선언을 수용하고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 것은 큰 외교 성과다. 이렇게 문재인을 띄우죠. 그리고 향후 외교 기준이 되는 초석을 닦은 것인데 미국의 약속이 구속력이 있고
역진, 뒤로 돌아가는 것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지금부터 중요하다. 이렇게 훈수를 합니다. 자, 이슈거리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도 최근에 이 외교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죠. 이 김성한 그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인데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윤석열과. 그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교수와 자주 전화통화를 통해서 외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같이 공통점입니다. 외교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그냥 그 어떤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하기보다는 통치 분야죠. 통치 분야이기 때문에 대권에 뜻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외교 안보 분야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두 사람이 거의 같은 그런 행보를 걷고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죠. 추미애 계속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도 그 LH 사태가 났을 때도 그렇고 이 어떤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 그 공정한 기회를 청년들이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이 사태에 대해서도 몇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그 추미애가 윤석열 맞춤형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정도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세 번째 맞춤형 다시 윤석열 때리기에 나선 거죠. 다시 윤석열 때리기에 나선 거. 앞에 두 가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어떤 맞춰본 거지만은 자, 윤석열 때리기에 다시 나섰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 검찰총장 윤석열이 1차 전쟁을 벌였다면은 이제 대권 국면에서 대선 전국에서 2차 전쟁이 벌어질 그런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그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도식이 봉하마을에서 있었죠. 추미애 그 전 장관이 거기 가는 길에 SNS에 글을 올려서 자,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검찰을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 전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 추미애 그때 의원이죠. 그때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탄핵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찬성을 했고 나중에 그 역풍을 맞아서 선거에서도 떨어지고 하니 그 다음에는 뭐 삼보일배를 하면서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노무현 정부 시즌 2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그전에는 여당 대표였고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이 권력을 수사하는 제 뒤로 보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들을 다 막는 윤석열을 견제를 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 역할을 해서 지금은 그 어떤 업보 노무현 탄핵에 찬성했다는 그 업보에서는 본인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봉하마을로 갔는데 그 추도식에 가는 길에 SNS에 글을 올려서 검찰을 비판을 하고 결국은 그 귀결이 윤석열에게 갑니다. 그때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그 노무현을 수사할 때처럼 그때처럼 검찰 왕국의 수사 은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대선 개입 목적이라는 점에서도 닮은 꼴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최근 검찰은 이성윤 검사장을 억지 기소해서 지휘권을 흔들어서 힘을 빼는 수법으로 유력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수사를 미적거리며 보위하고 있다. 왜 이 검찰이 이성윤을 이렇게 기소를 하고 했느냐? 그것이 여기서 이유를 찾는 겁니다. 김학의 그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무마 때문에 기소가 됐는데 그게 아니고 추미애 이야기는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그때 어떤 협찬 문제 또 어떤 주식 문제 이런 그 의혹들이 몇 가지 불거졌던 게 있죠. 그 수사를 이성윤이 하지 못하도록 이성윤을 손발을 묶었다 기소를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님에게 증거도 조작해가며 그때 노무현에게 증거를 조작해가며 언론에 흘리고 욕보이거를 했었다. 그런데 그 검찰은 BBK 특검에서 꼬리곰탕 한 그릇을 함께 먹은 후 수사를 덮어주었고 당시 특검팀에는 윤석열 검사가 있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꼬리곰탕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추미애 전 장관이 그때 윤석열과 1차 전쟁을 벌일 때 그때도 꼬리곰탕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을 공격을 하면서.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그 BBK 그 실소유주 문제를 놓고 다스와 관련된 그런 의혹이 불거져서
특검 수사를 받았죠. 당선인 신분에서 특검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검이 한식집에서 이명박 당시 당선인과 면담 조사를 했는데 그때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래서 꼬리곰탕을 한 그릇 먹고 권력에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 그 특검팀, 이 BBK 실소유주를 조사한 그 특검팀에 검사 윤석열이 파견돼 나가 있었다.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도 결국은 그때는 꼬리곰탕 한 그릇 먹고 그냥 슬그머니 뒤로 빠진 것 아니냐, 다 봐준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윤석열 검사가 뭐 꼬리곰탕집에 갔는지는 뭐 알려진 것이 없고, 어쨌든 그 특검이 그렇게 했다. 이것이 좀 희화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뭐 꼬리곰탕 먹은 것과 뭐 혐의 없다고 한 것 사이에 뭐 수사를 덮었는지 안 덮었는지 그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씌우는 겁니다. 윤석열에게 꼬리곰탕 검사, 꼬리곰탕 한 그릇 먹고 꼬리 내린 검사. 자, 이렇게 이미지를 세우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추미애의 대권 행보 시작 그 징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을 내는 데 있습니다. 책을 내는 데 있는데 이 책이 나오면은 아마 그 시점에 경선 레이스도 같이 막 시작됩니다. 9월 달까지 지금 당원 당규대로 합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데 추미애가 경선에서 지금 1, 2, 3위를 가는 이정,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과는 별개 문제로 일단 이 세 사람을 제가 말씀드린 이정은 이 친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친문의 핵심을 내세우려다가 거의 뭐 실패를 한 상황이죠. 김경수 아직까지 있다고 하지만 그 실패를 한 상황에서 비문 쪽에 세 사람이 대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원래 친노는 알고 비노였지만 이 현재 문재인 정권 권력 수사를 다 막아준 그런 공이 있는 추미애가 여기에 뛰어들면은 친문 쪽에 열성 지지자들이 지지를 보낼 수가 있겠죠. 지지할 대상이 지금 없는데 열성 문파들이 추미애를 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추미애가 이 세 사람을 뛰어넘어서 대권 주자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등장을 하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확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세론이 형성되면은 진보 좌파 진영 또 친문 진영에서도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결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속을 하느냐? 자, 추미애를 중심으로 결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을 계속 때리는 추미애를 중심으로 결속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결속을 한 그 힘을 추미애가 다 가져가서 대권 주자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 결속을 한 힘이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그때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 주자에게 몰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티 윤석열 이 세력이 추미애를 딛고 추미애를 매개로 해서 유력한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이쪽에 쏠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추미애의 등장이 윤석열에게 악재가 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다. 악재보다는 호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윤석열과 추미애가 갈등을 벌이면서 추미애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은 올라갔죠. 자, 그런 상황이 정치권에서 다시 재현될 것이다. 추미애가 막 공격을 하면은 윤석열은 또 다시 권력 수사를 하다가 이렇게 당했다는 이런 이미지가 다시 부상이 되면서 오히려 윤석열에게는 어떤 악보다는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가 지금 좀 상충될 수 있는데, 일단 추미애가 등판을 해서 어떤 부분으로 윤석열을 공격을 하고 윤석열이 어떻게 방어하는지 거기에 따라 달려있겠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